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투표로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유의미한 의석수를 확보를 했고, 그래서 그린뉴딜주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관련주, 바이든 관련주 양쪽에서 선택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투표만 보면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축하 인사도 받고 지금 난리가 났죠, 미국은. 참고하시고, 코로나 백신 기대감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좀씩 움직이고 있죠. 지난주 녹십자 이어서 이번 주도 움직이고 있는데, 체크해 보고요. 기존에 소개시켜드렸던 소외주들 반등 나올 타이밍이다. 연말에 눌려있던 부분이 좀 키높이 맞추기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건설, 화학, 뭐 해운 등등에서 지금 잘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틈새 시장을 노릴 만한 그런 종목들 간단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공지하나해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칼럼 올려드리고 있는 거 확인하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로로쌤TV 여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홈에 오게 되고 이 홈, 영상, 재생 목록, 이 커뮤니티 쪽을 클릭하시면 돼요. 이 커뮤니티가 게시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칼럼이 다 올라와 있죠. 그래서 미국 대선에 관련된 팁, 그리고 뭐 5G 관련된 기존의 뭐 셀트리온 관련된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것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나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전문을 다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들어가서 여성경제신문 검색하신 다음에 요 클릭하시면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경제 파트죠, 당연히 경제 파트에 칼럼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 기고되어 있는 칼럼을 모두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미국 금요일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금요일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우세가 점쳐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정 공방을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뭐 소송을 하고 이제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개표한 다음에 지지율이 높고 한 표라도 더 받으면은 이제 결과에 딱 승복하는 개념인데 미국도 승복해야지 끝나요, 미국은. 근데 패자가 승복하지 않으면 대선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선 전에 미리 공지를 했죠. 공개석에서 석상에서 이거는 뭐 이 우편 투표 같은 경우는 좀 불합리하다. 이건 사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번 선거는 연방 대법원에서 끝날 거다를 미리 선언을 해놨죠. 그래서 본인이 말한 대로 지금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사람이 이게 좀 쪼잔해 보일 수가 있는 게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 후보 보시면 290석을 확보했다라고 나오죠. 270석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라서 그런 것인데 270석을 확보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290석 확보돼 있고 아직도 노스캐롤라이나랑 조지아주는 뭐 이렇게 뭐 마무리가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까지 다 하면은 지금 조지아주까지 다 합치면은 306석이 됩니다. 지난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306석으로 힐러리 대통령 따돌렸었는데 같은 의석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 이 위스콘신주하고 미시간주하고 뭐 펜실베니아주하고 이곳은 이제 투표 초기부터 뭐 얘기가 나왔었죠. 이 경합주 쪽으로 해서 특히 펜실베니아 같은 20석이나 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뭐 미시간 같은 경우 16석, 위스콘신도 10석에 이제 뭐 선거인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뭐 경합주로서 이 세 곳을 바이든이 가져가면 바이든이 뭐 안정적으로 승리한다라고 진작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 애리조나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론적으로 이 경합주 중에서 이긴 곳은 29석의 플로리다 그리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도 아직 끝나지 않는데 여기는 뭐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개 주, 6개 경합주 중에 2개 주 빼놓고는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바이든이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은 이제 뭐 승리의 연설까지 했습니다. 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트럼프가 워낙 뭐 미국 우선주의로 해서 분열을 많이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을 지금 한 번에 다 풀어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그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근데 관세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융통성 있게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법정 공방 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말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부시 전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이거는 뭐 정당했는데 좀 승복해라. 뭐 축하한다 바이든. 뭐 이렇게 축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랑 트럼프랑 뭐 이혼설 얘기가 기존에도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멜라니아 여사가 총대 메고 이제 말려보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고집을 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 얘네가 헌법에 말을 좀 어렵게 해놨어요. 결론적으로는 제 기준에서는 쉽게 설명하면 세 번째 월요일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셋째 주 월요일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자 12월 14일까지 이 월요일 날 선거인단 소집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선거인단 확정하는 게 12월 8일이에요. 그래서 12월 8일이라는 이 날짜를 여러분들이 종종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근데 이 12월 8일까지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은 이게 선거인단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송이 마무리돼야지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선거인단 의석수가 확보가 안 됐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개표 결과로 270석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뭐 306석 뭐 다 차지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요 위스콘신, 그리고 미시건, 그리고 펜실베니아 이렇게만 합쳐도 56석 정도 되는데 이 의석수가 확정이 안 돼 버리면 270석이 안 된단 말이죠. 여기를 확정을 못 시키면은. 그래서 그 안에 소송이 끝나야 된다. 그래야지 확인이 된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확보가 안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상원에서 부통령을 선출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트럼프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가서 질질 끌고 가갖고, 그 하원 같은 경우는 이 총 의석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총 인원수는 이제 민주당이 많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렸죠. 하원을 장악한 건 민주당, 상원을 장악한 건 공화당인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요 투표하는 게, 선출하는 게 주별로 이렇게 한 명씩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화당이 기존에 26개 주, 그리고 민주당이 22개 주, 중립이 2개 주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변이 없는 한 여기서 이제 본인이 선출되는 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노림수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8일까지 법정 공방을 질질 끌고 가서 270석 확보 못하게 한 다음에 하원에서 선출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노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원에서 대통령, 상원에서 부통령 선출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차기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1월 20일 오후 이 정오에 이제 그 취임식이 되고, 트럼프는 1월 20일 오전까지만 대통령인 겁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만약에 하원에서 대통령 선출이 안 됐다, 여기서 대통령 선출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부통령이 권한 대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통령도 안 된다, 그러면 하원 의장이 하게 되는, 낸시 펠로시가 임시 대통령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노림수는 있다. 이렇게까지 끌고 가서 본인이 어떻게든 억지로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과정은 여러분들도 좀 알고 가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부분을 증시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미증시 28,500포인트 요 붙여놨는데 오늘쯤에는 한번 돌파 시도 정도는 하겠죠. 돌파될 수도 있고 안착이 될지 이 부분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파 시도에서 이렇게 끝난다고 해도 여기서 한 차례 더 추가 상승이 나면서 29,000을 넘어가서 뭐 정고점을 넘어가 줘야, 사상 최고가를 넘어가 줘야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빼꼼 내민 다음에 다시 뭐 이렇게 살짝 밀렸다가 공방 펼치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돌파 시도는 나오지만 안착되는지까지 봐야 됩니다. 28,500을 유지하고 위쪽으로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 보시면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12,000포인트 돌파해서 아마 사상 최고가에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안착이 돼야겠죠. 12,000포인트 안착하면은 이제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만스닥이 열렸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올 여름이었죠. 만스닥 얘기한 게. 이제 나스닥을 만스닥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벌써 12,000까지 올라와서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증시도 전고점 부근 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급 동향상 이 구간을 넘어가서 안착하긴 사실 쉽지는 않다. 그러려면은 이제 뭐 3일 남았죠. 옵션 만기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인데 만기일까지 위에를 열어줘야 된다. 요 2400 중후반 부분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쉽지 않다. 왜냐? 수급 동향이 콜옵션을 지금 위쪽을 막고 있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구간에 있던 부분을 청산하고 막고 있어요. 수익 실현하고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돌파 시도가 나와도 다시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3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400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나 2400 전후 정도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있으니까 콜옵션 매수가 활발하게 들어오면서 위에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돌파해서 안착할 수 있다. 아니면은 2400 전후 정도에서 마감을 한 다음에 그 이번 만기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릴 수 있다. 그것도 괜찮죠. 최근에 단기적으로 워낙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휴식 구간 한번 취하고 2400 지지력 테스트 받는다라는 거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해서 2500대로 넘어가면은 이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대신 12월까지는 앞으로 3일 정도만 약간 뭐 주의해서 보시고 그 이후에 12월까지는 다시 한번 2500 돌파 시도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 고점 돌파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최근에 주식 매수, 선물 매수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자 11월에 매수한 주식만 해서 2조 3천억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보시죠. 2조 3천억을 11월에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말에 10월 말에 한 1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뭐 커버하고 남을 정도. 그리고 지난 9월 만기 이후로 계산을 해도 거의 2조 가까이 1조 8천억을 매수를 했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지난달 말에 10월 29일, 30일 이틀 동안 이 1조 5천억을 매도했는데 지난주 뭐 후반만 해도 목금만 해도 거의 뭐 2조 가까이 매수를 했으니까 그 정도는 뭐 쉽게 상쇄해버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 같은 경우도 지난 9월 만기 이후에 12월까지 보는 거예요. 이건 선물은. 그래서 18,000계약 그럼 거의 2만 계약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롤오버된 물량이라 합치면은 역시나 강세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광군제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이 소비 시즌 기다리고 있다. 산타를 기다리면서 이 소비 시즌이 항상 선물을 가져다 주죠. 증시에는. 그래서 소비 시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선이랑 코로나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양도세 부분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하나하나 해소되면서 이렇게 밀려서 끝나지 않고 기관이 수급적으로 밀어내린 부분 다 회복되고 그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종목별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확인되실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매수했다 매도했다 좀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의미 있는 굉장한 규모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3일 정도만 2400 전후에서 조금 부진하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다. 그 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상승 마감해서 28,500 넘어서 이렇게 끝나고 나스닥도 12,000포인트 넘어서 끝나고 해서 우리 증시가 내일 갭상승 나온다라고 하면 수급 동향 잘 보세요. 해서 수급 동향 잘 봐서 이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는데 돌파 시도 나온 다음에 상승이 정체되면은 이렇게 다시 내려올 수 있다. 아니면은 요 콜옵션 매수가 돌파한 다음에 재차 활발해지면은 또 새로운 시세를 뭐 만들 수도 있는 거죠. 2,500을 미리 도전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수급이 개선돼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콜옵션을 매수를 해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 가시면 됩니다. 3일은 요 콜옵션이 매수가 활발하게 들어오는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나쁠 게 없죠. 오늘 코스닥도 이제 850포인트 요 구간 이제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 추세 나오는 요 상단을 건드려는 돌파 시도는 나오는데 여기서 한 차례 양봉을 또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건 뭐 900포인트대까지 한번 도달하는 거고 기존 고점 정도는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럼 뭐 880 정도 넘어가 주면 되는데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에 돌파하냐 아니면 21선 돌리고 나서 한 차례 힘을 다시 모았다 돌파하냐 이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올해 900포인트 다시 한번 뭐 이 구간을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동향으로 넘어가서 자, 오늘 삼성전자는 뭐 6만원 정도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조금 박스권에 갇혀서 좀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상속 관련된 이슈가 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지루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기존에는 하이닉스가 좀 약했지만 이제는 하이닉스도 좀 강해질 수 있는 구간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쉬는 구간을 하이닉스가 좀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상속세나 이런 부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저기서 못 올라가냐 아니라고 했어요. 자,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6만원 넘어서 저는 7만원도 넘어서 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그린레딜주들이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LG화학 비롯해서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등 다 좋았죠. LG화 74만원을 건드려 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넘어가 줘야겠죠. 74만원 안착하면은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있다. 74만원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뭐 78만원 도전하고 80만원도 도전해 볼 수는 있겠죠. 우선은 여기서 저항받고 밀리든지 아니면 돌파를 해서 넘어가는지가 중요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한동안 이 분사 문제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외국인들은 끄떡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 투자분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거지. 그래서 LG화학은 다시금 올라왔고 삼성 SDI가 48만원 돌파하면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돌파한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50만원대로 올라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LG화학이랑 뭐 정유를 같이 하고 있고 LG화학이랑 소송에서 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뭐 많이 눌려 있어서 오늘 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LG화학하고 삼성 SDI는 뭐 최고가나 아니면 최고가 돌파 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노베이션 저 아래 있죠. 18만원까지도 가려면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올라와서 18만원을 넘어가 줘야지만 위쪽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개인적으로는 저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조금 그렇게 썩 선호하진 않는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으면 참고하시고, 그 외에 뭐 삼원계 쪽에 에코프로비엠, 뭐 LNF, 뭐 첨가제 쪽, 뭐 대주전자재료 아니면 뭐 첨보 뭐 등등 해서 뭐 상신 EDP 등등 전체적으로 이 전기차 관련주들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소차 관련주 같은 경우도 뭐 일진다이아라던가 뭐 유니크라던가 코오롱 머티리얼, GME 코리아, 동화선 등등등등 전체적으로 다 좋은 모습 보였죠. 태양광 쪽은 당연히 뭐 하나솔루션부터 봐야 되는데, 하나솔루션은 이제 자회사 하나종합화학이 이제 니콜라 지분 갖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수소 쪽에도 좀 연관이 있는데, 메인은 여기가 하나큐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인은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5만원 구간 돌파해야 새로운 시대 만듭니다 했는데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5만원 여기서 양봉 세워준 거 아주 좋고요. 5만원만 유지해 주면은 하나솔루션은 뭐 앞으로도 좀 긍정적이다. 미국에 워낙 그 점유율을 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이든이 투자를 하던 아니면 트럼프가 돼서 그냥 진행을 하던 미국의 태양광 시장은 매년 발전하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뭐 걱정이 없는 기업이죠. 그리고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아주 오늘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조금 부진했던 모습을 탈피하는 흐름, 뭐 신성 ENG라던가 뭐 SDN이나 S에너지, 뭐 대성파인텍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풍력도 CS윈드, 뭐 동국 SNC, 뭐 태웅 뭐 이런 이런 종목들, 뭐 서한기공업, 유니슨 이런 종목들까지도 다 올라왔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탄소 배출권은 휴캠스가 뭐 항상 뭐 가장 뭐 안정적이고 오래된 종목이죠. 그래서 뭐 10년 이상을 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해서 뭐 대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휴캠스 그리고 좀 후발주로 볼 수 있는 게 후성 같은 경우, 그리고 작은 종목들은 에코바이오, 한소홈데코, KC코트레, 뭐 이건산업 같은 경우도 뭐 엮여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디젤이나 그린에너지 쪽에 뭐 JC케미칼이나 뭐 그린케미칼 같은
JC케미칼이나 그린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상승 후에 윗꼬리 달고 쪼르륵 밀리는 게 내일 만약에 8,000원 못 넘어가면 이거는 한 차례 고점 형성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코로나 백신 쪽 관련주 쪽으로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중단도 됐었는데 뭐 다시 재개하면서 연내에 백신이 완료될 수 있다. 그럼 모더나랑 아스트라제네카까지 같이 완료가 되면은 이번 달 화이자, 다음 달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세 개의 백신이 이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회사의 주장이고 진행 사항을 좀 봐야겠죠.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좋다라고 보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 체결하는 쪽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죠.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주주인 SK 케미칼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고점 돌파를 시도하면서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모습 보였죠. 이 42만 원대 요 구간을 멋지게 잘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요 구간만 잘 유지해줘도 뭐 추세 자체는 잘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성공했다라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SK케미칼의 또 주주인 이제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좀 최근에 좀 쉬고 있었는데 60일선 돌파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이제 진매트릭스가 이제 그 백시텍 옥스포드대에서 분사를 했죠. 여기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건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정적인 건 차라리 SK그룹주가 좀 더 안정적이겠죠. 탄력은 진매트릭스가 있을지 몰라도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엔투텍이라는 기업이 모더나 백신의 한국 유통을 논의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오늘 멋진 모습을 보였죠. 만약에 이 부분이 잘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뭐 가벼운 종목들은 이제 조금 탄력 있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대신 안 될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은 항상 5에서 한 10% 정도로 제한해야 된다. 이걸로 인생 고치려고 하다가 인생을 잘못되면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테마성 종목들 그리고 이런 이슈성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한 10% 안쪽으로 좀 제한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기대 수익을 이걸로 몇 퍼센트 수익을 보겠다라는 기대 수익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이거 중요하죠. 기대 수익 당연히. 기대 수익보다는 손절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해서 어디까지 하락했을 때 버틸 수 있는가. 근데 이슈성 종목, 테마성 종목은 이 손절할 구간을 그냥 순식간에 내려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매매하지 말라가 아니고 리스크 관리를 비중으로 조절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종목들은. 비중을 10% 이하 정도로만 자금이 크신 분들은 금액으로 따지시면 된다. 내가 뭐 수억, 뭐 수십억 된다라고 하면은 300만 원만 하겠다, 500만 원만 하겠다. 이런 금액으로 따지시면 되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자금이 아주 큰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비중을 뭐 10% 이하로 한다, 5% 이하로 한다 이렇게 비중으로 제한을 두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마지막으로 이제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이제 화이자 뭐 백신 개발 완료 기대감으로 뭐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추격 매수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자, 웹젠이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게임주들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웹젠이 호실적 발표한 다음에 위쪽으로 뻗어가지는 못하고 갭 상승이 너무 크게 나와서 11%나 나와가지고 좀 내려왔습니다. 이게 36,000원 구간 요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뭐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4만원 구간을 다시 한번 두들겨 볼 수는 있겠죠. 이 21선이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21선의 꼬리를 이렇게 돌려서 올라오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4만원 도전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수혜주 중 하나가 게임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재택근무를 하던 아니면은 그 뭐 원격으로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던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핸드폰으로 게임 켜놓고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사에선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게임주도 어떻게 보면 언택트 관련주다라고 그래서 수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도 뭐 동남아 이 스페셜포스 M이 동남아 그랜드 오픈하고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또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거는 뭐 추격 매수는 하시는 건 아니고 NC소프트나 이런 종목들 기존에 이제 저항 구간에서 이제 85만원 저항 구간에서 아직 돌파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쉬는 구간에 웹제이나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가 순환매가 나오면서
이제 상승해주는 거 좋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쉬고 있죠. 뭐 38,500원 요 돌파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42,000원대 요 구간을 돌파 시도를 노리고 있는데, 이렇게 뭐 대장주들이 쉴 때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틈새 시장으로 당장 매매할 종목은 아니지만 W게임즈 같은 경우가 65,000원 회복되고 21선 이제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65,000원에서 66,000원 정도 사이 될 텐데, 요 구간 회복하면서 21선이 꼬리를 말아 올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저점 구간에서 또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지금 카지노를 사람들이 못 가면서 모바일로 이렇게 뭐 노린다라고 하면 W게임즈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휴식 구간을 취한 겁니다. 이것도 7만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속도가 지금 아직은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지금은 조금 더 지지부진한 구간이고 21선 올라가서 21선이 꼬리를 돌려야지만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임 관련주들 보면서 틈새 시장으로는 VR 관련주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VR 쪽이 게임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긴 한데, 이 VR 관련주들도 지금 쉬고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자, 화학주들 순환매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롯데케미칼 대장이고 대한유화 좋고, 그 다음 뭐 볼 수 있는 게 뭐 금호석유, 그리고 작은 종목으로 이소학 같은 경우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롯데케미칼이 호시적 나오고 내년에는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도 상향되고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꽤나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올해 저점 대비해서 이제 뭐 최저점도 아니죠. 그 대비해서 최저점 대비해서 이미 올라와 있고, 올해 이제 중순 대비해서 코로나 때 저 저점은 최저점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저거는 과도한 하락이니까. 그래서 이 한 봄 정도에 6월 정도에 저점 형성한 구간에 2배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저점 대비로 치면은 거의 한 3배까지도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도 30만 원 좀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제는 많이 남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는 좀 자제하고 21선 쪽으로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그때 여러분들이 노리시는 게 낫다. 그리고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 같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가 오늘은 뭐 그렇게 강하지 못했는데 얘는 먼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쉬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수학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작은 종목을 보실 땐 이수학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다음에 2번이나 이렇게 뭐 멋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뭐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 뭐 들고 가기보다는, 만약에 이 종목이 14,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한 차례 정리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해운주 같은 경우도 기존의 컨테이너 지수가 지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사상 최고치, 뭐 2009년에 만들어졌는데 134.57포인트로 해서 사상 최고치다. 그래서 뭐 대한해운이 컨테이너 쪽으로는 강점을 갖고 있고, 벌크선 쪽으로는 이제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펜오션을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현대상선은 둘 다 돼 있는 거고, 한진해운도 그렇고. 근데 한진해운이 뭐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컨테이너 하면은 대한해운 쪽이다라고 기존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해운이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였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눌려 있었으니까 연말 앞두고 순환매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순환매가 좀 세게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H&M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추세적으로 잘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뭐 같이 상승이 나왔지만, 그리고 좀 더 이제 단단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뭐 페노션 같은 경우는 벌크선인데 좀 올라왔다고 해도 같이 딸려 올라온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지난번에 뭐 항공주도 말씀을 드렸죠. 사람 대신 화물을 태우고 가는 차라리 그런 대한항공 같은 게 좀 더 낫지, 여객만 하는 쪽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화물 운송이 가능한 대한항공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미국 소비재 수요 증가하고 있죠. 중국 경제활동 재개하고 있죠. 광군제랑 블랙프라이데이 소비 시즌 계속 말씀드렸죠. 당연히 이 컨테이너님 쪽, 그 화물 운송 쪽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라서 택배 물량이나 이런 물동량이 많은 것도 있고, 여기에 이런 이슈들이 겹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이렇게 화물 운송 같은 쪽이 그나마 여객 쪽보다는 낫다라고 기존부터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참고하시고, 건설주도 순환매 돌고 있다. GS건설이 탑픽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바닥에서 올라올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요 구간에서도 말씀드렸죠. GS건설이 좋다라고. 지금 이평선들 다
돌파해가지고 얘가 멋지게 올라가고 있고 28,000 돌파하면 또 새로운 시대 나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GS건설이 뭐 실적 자체도 괜찮고 내년에도 뭐 가능성이 있다. 뭐 투자가 나오면은 양호하다라고 하는데 GS건설이 말씀드렸듯이 제일 나았고 지금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그 뒤따라서 조금 올라가는 정도가 되고 현대건설하고 대림산업이 조금 찌그러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만약에 키높이 맞추기로 올라온다면 좋은 거고 만약에 못 올라오면은 정말 못난이가 되는 겁니다. 현대건설이랑 대림산업은 키높이 보유하신 분들이 계실 테니 키높이 맞추기로 좀 올라오길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올라온다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교체하는 게 낫습니다. 최근에 반등 나온 GS건설,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교체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틈새 시장으로 꼭 건설주만 보는 게 아니고 대형주 이쪽만 보는 게 아니고 두산마켓이라던가 이런 건설 기계 쪽을 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9,000원 넘어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항이 33,000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사이에 있죠. 그러면은 33,000원 돌파까지 노리고 못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정리. 넘어가면은 뭐 긍정적인 모습 나올 수 있고 같이 볼 수 있는 게 두산인프라코어가 있고 진성TEC가 있고 현대건설기계 같은 쪽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건자재나 이런 쪽도 뭐 내장재나 이런 쪽도 볼 수 있는데 LG하우시스 같은 경우가 뭐 가장 큰 종목이고 뭐 IS동서도 있고 뭐 한샘도 있고 뭐 제가 자주 매매했던 최근에는 뭐 안 보고 있었지만 대림 CNS 상장한 다음에 안 보기 시작했었는데 대림 비엔코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벽산이 잘해서 하츠 같은 경우도 친환경 쪽으로 해서 후드 쪽으로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죠. 그래서 뭐 대림비엔코나 하츠 뭐 이런 종목들 뭐 그리고 뭐 이건산업은 뭐 여기저기 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건산업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순환매를 노릴 때 건설주가 저렇게 좋다라고 하면은 건설에 필요한 것들 있죠. 건자재라던가 아니면은 건설 기계라던가 이쪽을 함께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섹터를 볼 때 연관되어 있는 섹터들을 같이 보는 게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말로 인프라 투자가 잘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해당 섹터들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건설주를 매매는 안 할 거지만 저쪽이 좋다라고 하면은 뭐 건자재 쪽은 매매할 의향이 있고 그리고 건설주를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해서 교체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너무 지지부진하고 반응 없는 그런 순차적으로 지금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반응이 없는 섹터들이다. 지금 내 종목은 좀 너무 소외주인 것 같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말에서 연초까지 해가지고 따뜻한 연말 연초 보낼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확인되고 있으니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3일 동안에서 만약에 상승이 조금 정체된다라고 해도 뭐 강한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승이 좀 정체된다 해도 실망할 필요 없다. 2,400 정도 전후에서 끝나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 그러니까 숨고르기 한번 하고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12월까지 연말까지 해가지고는 전혀 문제 없는 상황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